퇴직연금 안전자산 30%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담을까 요즘 많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진화해서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원큐에서 엔비디아 알파벳 미국채 혼합 50 ETF도 그렇게 진화해서 나온 ETF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ETF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 ETF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ETF는 이 월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에 100% 투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냐? 엔비디아 25%, 알파벳, 구글 25%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국채가 50% 들어가는 안정형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퇴직연금이 500조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들도 ETF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퇴직연금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제 퇴직연금이란 독특한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30% 안전자산을 꼭 넣어야 돼요. 무조건 주식형 ETF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50% 혼합한 이런 ETF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큐에서는 이거를 미국 국채 50%, 그다음에 엔비디아 25%, 알파벳 25% 이렇게 투자해서 월 배당까지 준다고 이렇게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 안전자산 30%에 TDF ETF를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이거를 담았는데, 이거는 이 은퇴 시점에 맞춰서 채권이랑 주식 비율을 이렇게 조금씩 조절해 주는 ETF였는데요. 이제는 2세대에는 채권 혼합으로 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50%, 그다음에 단기채 50%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흐름은 이 퇴직연금 감독 규정 개정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음에는 24년, 25년에는 2세대 채권 혼합, 채운 러시가 벌어졌거든요. 특히나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 빅테크 중심으로 성장주 50, 그다음에 단기채 50으로 계속 많이 상장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3세대에는 이제는 원큐, 엔비디아 알파벳, 미국 채권 혼합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개별주 뭐 두 종목에서 한 종목으로 압축되면서 채권이 50% 들어가는 ETF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ETF들의 목적은 뭐냐? 안전자산 30%에 담을 수 있다. 이 목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원큐 ETF는 엔비디아 25%, 알파벳, 구글 25%, 그다음에 미국 국채 50% 이렇게 넣으면서 성장도 내가 고르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추구하는 이런 ETF다. 그리고 이게 월배당이라고 하거든요, 이 구조가. 그래서 국채 이자 플러스 배당 재원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이유는 뭐냐? 장기 투자자는 이 분배금을 재투자로 이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은퇴, 그다음에 현금 흐름형 투자자들은 연금처럼 이제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구간에는 매월 이렇게 분배금이 들어오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월 배당이란 게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원큐 ETF도 이렇게 월 배당으로 주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채권 혼합 50%씩 하는 ETF가 장점이 뭐냐면은요, 이 주식 하락 시에 안정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진 ETF는요, 만약에 주식이 30% 급락 시에는 30% 그대로 이렇게 하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식 50, 단기채 50 이렇게 투자한 ETF는요 14% 정도밖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ETF다, 이런 장점이 좀 있다. 물론 상승 시에는 그 상승분을 다 이렇게 반영은 못하지만 그래도 안정성이 더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하죠. 요즘 같은 이렇게 등락이 거듭하는 장에서는 안정성이 오히려 이 투자자들의 심리 조절에 훨씬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TF에서 투자하는 두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엔비디아랑 알파벳, 이거는 이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시죠. 엔비디아랑 알파벳 모르면은 간첩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AI 인프라의 이 곡괭이를 파는 이런 회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나 피지컬 AI, 하드웨어, GPU,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 이쪽에 담당하는 이런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알파벳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지금 빅테크 내에 독보적인 AI 수익화와 플랫폼 기업을 가진 이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틱 AI, 클라우드, 검색, 웨이모, 자율주행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대한 데이터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 수익화의
천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더 들여다보자면 엔비디아는 특히나 이제 점점 이 GPU를 향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뭐 베라 루빈이 뭐 50배 이상의 추론 효과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이런 GPU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는 이제는 AI 칩 회사에서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GTC 2026에서도 강조된 내용으로 이 엔비디아가 GPU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GPU에서 그다음에 네트워킹, CPU, 렉, 소프트웨어, AI 데이터 센터까지 이렇게 묶어서 사실상 AI 팩토리를 통째로 공급하는 회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까지 이어지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확대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엔비디아를 투자한다 이 논리는 뭐냐?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GPU 네트워크 AI 시스템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매출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즉 AI 산업에서 일종의 이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벳은 지금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AI 투자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 및 검색 광고의 폭발적인 실제 수익 창출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하면요. 알파벳 구글은요. AI 인프라 플러스 AI 모델, AI 플랫폼, 서비스를 모두 갖춘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TPU에서 제미나이,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검색, 유튜브, 그다음에 광고까지 하면서 하나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무한한 캐시카우 이 수익 창출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도 영업이익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은 AI 투자가 이 구글 클라우드와 광고, 검색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투자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26년 1분기 구글 클라우드는요. 매출 200억 달러, 그다음에 수주 잔고가 약 4,620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이 66억 달러,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32.9%로 이렇게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파벳의 강점은 단순히 제미나이라는 좋은 AI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미나이를 수십억 명의 이런 사용하는 이런 구독자들 있잖아요. 이런 구독자들을 구글 서비스로 이렇게 붙여서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을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도 빨리 안 산 거에 대해서 살짝 후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워렌 버핏이 구글 안 산 것도 내가 결정했고요. 43조 베팅도 다 내가 결정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탁월한 경제적 해자를 중시하는 워렌 버핏조차 최근 구글의 압도적인 검색 플랫폼 독점력과 AI 역량을 인정하고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혁신과 구글의 해자 이 두 가지를 담는 이 시대 흐름을 완벽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원큐 ETF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거든요. 특히나 이 단기채 1년 미만의 단기채로 투자하기 때문에 요즘 보면 금리가 인상한다, 인하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을 극도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ETF라서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전자산 30% 어디를 담을까 많이 고민되잖아요. 그 고민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ETF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큐도 그런 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원큐 엔비디아 알파벳 미국 채원화 50 ETF 6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버핏의 버크셔가 알파벳을 담고 올해 4배 이상 더 담았다 올해 들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는 돌고 돌아서 하드웨어는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는 알파벳으로 귀결되죠. 그다음에 퇴직연금 500조 시대 안전자산 30% 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채권혼합 ETF고요. 그다음에 TDF처럼 맡기는 대신 내가 고른 성장주 50%, 그다음에 단기채 50%에 투자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매월 분배되는 월배당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점점 더 이게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성 장세에서 이제
국채로 완충하는 뭐 2 세대, 3 세대 채권 혼합형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날 상장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